안녕하세요. 주부가 알려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의 주알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앞으로 부동산 10년 재개발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고 그럼으로써 재개발 공부를 꼭 공부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최근 몇 년간 지난 문정부는 주거 안정이라는 이유로 26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죠. 보통은 부동산 지표로 서울 집값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러기나 말기나 서울의 집값은 폭등 수준으로 올랐죠.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요, 주택 보급률 100%라고 통계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의 한계가 뭐냐면요, 그 지역별로 정확도가 낮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을 합산해서 통계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양질의 주택이란 뭘까요? 양질의 주택이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낡은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도심 안에서는요, 변두리보다는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 편의시설이 많은 곳, 학군 좋은 곳, 직장까지 가는데 별로 걸리지 않는 곳을 선호하는 거죠. 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시세 상승의 원인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 도심지 집값은 폭등 수준으로 올랐고, 언론 기사에서는 무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꼽았었죠.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호 공약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재개발, 재건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8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주택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공급 정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택 공급의 대책에는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예정인데요. 유형별로 보자면은 공급의 절반 이상을 재개발, 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개발 공부를 해야 된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죠. 앞으로 10년 동안 대세로 자리 잡게 될 재개발 공부를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정도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 개발이 불가능하니 이제 도심지 안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2013년도 강서구 마곡지구를 끝으로 택지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오로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가격 상승세를 잡기 힘들 겁니다.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지어진 지 20, 30년 된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될 수밖에 없는 곳이 수두룩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꾸준히 생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재개발 공부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투자할 시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토지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불리죠. 단기 투자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로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으로 하는 레버리지 갭 투자는요, 전세 만기 2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으로 미래 집값이 올라야지만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에 사고 팔 수 있는 분양권 투자 등도 있고요. 분야별로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정해져 있지만은 재개발 투자는 시기별로 다양하게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4단계로 재개발 사업을 구분하는데요. 대부분 초기 단계인 조합 설립 인가, 중반부 단계인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후반부 단계인 관리 처분 인가 직후에 프리미엄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를 해서 프리미엄 상승분만 취하고 파는 단기 투자나 중기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조합 설립 전후나 사업 시행 인가 전후에 사서 입주까지, 아니면 입주 후에 실거주까지 할 수 있는 시세 상승까지 노리는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 단계에서 오는 프리미엄 상승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단기, 중기, 장기 투자 모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재건축 투자는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재개발은요, 빌라, 단독주택, 무허가 주택, 그리고 상가, 심지어 도로나 나대지도 구입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소득, 양도소득세 부분이 신경이 쓰이고 조금 많이 나온다 싶으면 도로나 나대지 아니면 상가를 사서 조합원 입주권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나 기간, 주택 보유수, 세금 등을 잘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매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일반 분양권이나 갭 투자보다 유리하다. 일반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입주할 거리를 사는 건데요. 보통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프리미엄을 얹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청약 같은 경우는 동호수에 당첨될 때 청약 선호도가 낮은 저층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많고, 발코니 확장이나 선택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재개발 입주권에 비해서 분양가가 한 10에서 20% 정도는 비쌉니다. 그런데 입주권은요, 재개발 사업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동호수 당첨할 때 며칠 이상부터 추첨을 하죠. 그래서 로얄층 배정을 받을 확률이 높고,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가전 제품도 대부분 무상입니다. 또 일반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사업의 수익이 더 생기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추가로 가전이나 여러 가지 무상 품목을 추가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 수익을 나눠지기도 합니다. 일반 분양권 투자 비교해 봐도 입주권을 얻는 재개발이 실거주 측면이나 투자 면에서도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또 재개발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세가 오른 특징이 있어서 안전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 마진이 좀 줄어들겠지만은 그래도 완성했을 때, 완공되었을 때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게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정해서 투자나 실거주 측면으로 진입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재개발 실거주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울은 택지 개발, 즉 새로운 땅 개발이 불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 재개발은 투자 시기를 내가 정할 수 있다. 세 번째, 투자 대상이 다양하다. 빌라, 단독주택, 무허가, 상가, 나대지 등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는 일정 면적 이상 대지 지분이
필요하니 지자체마다 조례를 꼭 확인하시고요. 또 조합 사무실이나 관련 구청에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도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꼭꼭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일반 분양이나 갭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확실하고 안전 마진을 얻고 가는 게임이다. 하지만 재개발이라고 해도 다 좋을 수는 없겠죠.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있고 주의할 사항도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